일본이 한국산 특수주사기를 구매한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풍림 파마텍이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만든 최소전량 주사기입니다. 한국은 작년 연말 화이자로부터 최소전량 주사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약 한 달 만에 잔유량 제로 수준의 주사기를 생산해냈습니다. 일반 주사기의 잔량이 84 마이크로리터라면 최소전량 주사기는 25 이하를 뜻합니다. 그런데 풍림파마텍과 삼성은 4 마이크로리터를 구현해냈습니다. 해당 사실은 니온TV에서도 집중 조명되며 부러움을 샀습니다. 일본 대학 교수도 한국이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했다며 일본의 늦장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후생 노동성 이런 바보 같은 내용, 한국은 벌써 준비하고 있었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풍림 파마텍이 만든 주사기는 17일 미국 FDA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미국, 유럽, 일본, 중동 등지에서 대량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억 8천만 개, 일본에서도 8천만 개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밖에 20여 개 나라에서도 구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파마텍은 현재 월 1천만 개 생산 체계를 갖췄는데 신규 공장을 곧 준공해 3월부터는 월 2천만 개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12만 7천 개의 주사기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는 난리난 상황입니다. 한국산을 사줄 거야? 일본 정치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무 형편없다. 일본이 산다는 것을 공표한 것은 상도덕을 현저히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일본을 도운 것으로 세계에 알릴 것 같아 기분이 나빠졌다는 등의 반응입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산 선박이나 제품을 구입할 때 비밀유지 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댓글 하나가 있었는데 나빠요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왜 한국산에 미움을 갖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국보 1호가 한국에서 온 것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미소라 불리며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불상이 있습니다. 바로 국보 1호인 목조 방가 사유상입니다. 해당 불상은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고류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불상의 미소에 반해 다가갔던 일본 대학생이 실수로 새끼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수리 과정 중 정밀한 조사를 통해 그 나무가 한국에 적송, 즉 태백산맥에서 자생하고 있는 금강송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적송의 원산지 또한 경북 봉화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일본에서 만들던 불상은 일본에서만 자라던 농나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산 목재를 수입해서 일본에서 만든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상의 형태나 솜씨가 한국 국보 83호인 금동 방가사유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결국 한국의 위대한 기술이 적용된 불상이 일본 국보 1호가 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열등감은 더욱 불타올랐고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이기려 했습니다. 최소전량 주사기 생산업체도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18일 일본 기업 니프로가 태국 공장에서 해당 주사기를 생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월 50만 개 생산이 가능한데 4, 5개월에 걸쳐 공장 설비를 강화하면 10월경에는 250만 개까지 증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계산해본 일본인들은 엄청난 실상에 멘붕에 빠지고 있습니다. 만일 200만 개씩 생산하더라도 일본 전체로 돌아가려면 60개월이 걸린다. 빨라야 9월에 생산한다고? 그냥 만드는 정도는 1, 2개월이면 할 수 있어야지. 보통 이런 반응입니다. 반면 한국은 1월 말 중소기업과 4천만 개 구입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풍림 파마텍이 아닌 신화양행과 두원 메디텍 제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풍림 파마텍 생산부는 수출에 주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사기 생산이 화이자와의 협상력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는 화이자에게 특수주사기를 이용하면 백신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우선 공급하는 대가로 남는 백신을 한국에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화이자도 1회분 비용을 더 받을 수 있어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후 병당 접종량 기준을 5회분에서 6회분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삼성그룹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빠른 FDA 승인까지 도왔습니다. 화이자도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초 화이자 백신 1천만 명분을 하반기에 공급받기로 했는데 3월 말로 바뀐 것입니다. 정부는 15일에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3월 중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이 도입되고 4월에서 6월 사이 300만 명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전체 백신 561만 명분에 대한 구체적 공급 시기도 확정됐습니다. 반면 대응을 하지 못한 일본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월 4만 명 접종을 시작으로 3월 370만 명, 4월 이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일 기사에서 백신 확보 계획은 파탄 직전이라며 고노다로와 각 청이 불협화음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후생 노동성의 백신 접종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며 고노다로가 좌절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2월 이후의 공급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럽에서 수입할 경우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주사기 수출 같은 협상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백신 생산기지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곧 대만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초도 물량 20만 도스와 하반기 456만 도스입니다. 이란 또한 한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러시아까지 19일 실사단을 보내 한국에서의 스푸트니크 백신 추가 생산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실사단은 이수액기스 바이넥스 등 8, 9개 업체의 시설을 둘러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 코로스가 러시아 백신 1억 5천만 도즈 생산 계약을 맺었는데 추가 확정이 될 경우 러시아 백신의 핵심 생산국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또한 인도, 중국보다 한국에 생산기지를 두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기술과 검증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러시아산 백신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지에 몰리면 한국에 몰래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위기에 진가가 드러나는 한국, 위기에 위기가 더욱 드러난 일본.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